아니 저희들한테 제출된 아니고 행정실에서 작성된 초안이 맞습니까? 증인 네. 이 증인 명단에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총무비서관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14대를 보면 그 홍인길 당시의 총무비서관, 우리 정상문 총무비서관, 김백준 총무비서관, 이재만, 이정도 이렇게 소위 문거리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다들 참석을 해왔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런 총무비서관 지금까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있는 총무비서관을 이렇게 지금 증인 명단에서 배제하는 그 안이 만들어졌는지, 이게 행정실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을 명시했고 이것은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30년간 진행되었던 어떤 전통을 지금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려는 이 모습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와 같은 안은 지금 이 비서관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30년에 걸쳐서 지켰던 그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고 출석을 해야만 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서 반드시 참석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협치가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에 이중되고 출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총무비서관 하나를 여기 출석을 못 시키는 이런 결정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 국민들이 보면은 그 뭐로 보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아마 지금 민주당이 용산에 이중돼 출장소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출석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문준석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지만 코스피 3,500을 바라보고 있고 또 복잡하고도 녹록치 않은 외교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최초로 특활비를 공개할 정도로 이렇게 투명하게 대통령실도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정부 조직법을 정말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부 조직법을 우리 여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협조는커녕 필보를 예고하고 있을 정도로 매 사안마다 발목 잡기, 정쟁하기 뭐 이런 국민의힘을 모습을 보면 국정감사를 조용하세요. 들어보세요. 나 가만히 듣고 있었어. 예. 보통 정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의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총무비서관 국정조사에 나오는 것도 관례였죠. 그러면 야당이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을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총무비서관을 불러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견 동의하지만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에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허니문 고사하고 지금 대선 불복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불복 주장하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수 최고위원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장 끌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하는 거 보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공당 아니죠? 공당입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 그럼 예? 공당이에요? 김현지를 불러내라는데 조용해 보세요. 김현지 못 부른 이유가 있어요. 김현지를 못 부른 이유가 있다고요. 뭐가 할 말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주제에 결국은 그 집중해 의도 주시기 아닙니까? 바랍니다. 정쟁을 일삼아서 국정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결국은 우리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 왜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협조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부한 겁니다. 협조 못한다. 국민의힘이 이성을 회복하는 거지 않으면 절대 협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우리 민주당 입장입니다. 먼저 저 신청해 주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저 존경하는 조지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협치 말씀하시는데 민주당부터 협치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허니문 기간이다 뭐 얘기하시는데 지금 과거 이 사례를 보면 임기 초에도 총무비서관은 다 나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임기 초에 나왔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임기 초에 잠시만요. 나왔었고 잠시만요. 이거 문재인 좀 정부 때도 끊어주세요. 임기 초에 나왔습니다. 토론하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제 토론 시간입니다. 자, 잠시만요. 적어도 상대 의원님을 존중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동안에는 그 다른 발언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뭐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 시간은 드릴 테니까 반대 토론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 조지현 의원님 저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 모든 총무비서관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허니문 기간이다라는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와 재무, 행정 정반을 관리하는 분이 총무비서관인데 당연히 총무비서관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특갈비도 공개를 하는 이 정부에서 왜 총무비서관은 왜 못 나옵니까? 특갈비도 공개를 하시는데 당연히 총무비서관이 와서 저희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별정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회를 무시합니까? 국회에 당연히 나와서 얘기하셔야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치로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총무비서관이 와서 행정과 재정 다 책임지고 있는 총무비서관이 와서 국정감사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존경한 박상혁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가 뭐 또 언론에서 관례적으로 협치란 말을 쓰지만 국어 사전에는 협치란 말이 없습니다.
관이 민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 민관의 협치란 말을 쓰지만 정당이 다른 경우에 특히 지금과 같이 12.3 내란 이후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번 대선을 불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장애 집회를 했고 앞으로도 장애 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치란 말 자체가 원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관 증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비서실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강원식 비서실장이 지금 야당이라든지 또 여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 전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들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아서 해야 할 역할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된 대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필요한 안보실장, 그 다음에 경호처장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나와서 국감에 충분히 응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국감 증인을 준비된 대로 여야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계속 논의해도 이게 오늘 좁혀지지 않겠죠? 의견이? 그럴까요? 그러면 한 분씩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분씩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곽규택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언론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해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총무비서관의 신분으로 그거를 당연히 출석을 시키면서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도 나오고 굉장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흥분하시면서 부르면 안 된다 그러세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니까 더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과연 뭐 하는 분이시길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정쟁을 유발할 것이다 하는 그걸 말씀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 대통령실에 살림살이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면은 정쟁이 유발된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비서관 한 명이 나오는데 왜 정쟁이 유발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더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길래 뭐 인사에 관여한다. 예전부터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측근해서 보좌해왔다. 그러면 능력 있는 분이겠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허니문 기간까지 나오면서 정쟁이 유발될 것이 분명하다 하시니 반드시 불러서 그 실체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불러봅시다. 예, 꼭 불러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오면은 왜 정쟁이 유발되는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국감에서 증인, 기관 증인이든 누구든 증인을 불러서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사실, 진실을 듣기 위한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들으려고 사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뭐 김현지 총무비서관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전에 작년 운영위 국감 때 11월 8일 윤재순 총무비서관 당시 나와서
나토 3종 세트 부르니까 2개는 빌렸고 하나는 뭐 선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다 거짓말했어요. 국감에 나와서. 그 제가 지난 운영위원 전체회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진석 수석께서는 그분들 윤재순 총무비서관, 전 총무비서관 고발하는 거에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국힘 의원들께서 운영위 전체 이름으로 윤재순, 정진석, 김성훈 국감법 국회 중간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거에 동의하신다면 저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부르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일단 고발부터 하자고요. 뭐 그 정도는 돼야 되나? 우리 뭐 불러와서 거짓말해도 아무 제재도 하지 않는데 사람만 불러 앉혀놓으면 뭐 합니까? 작년 거 고발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예. 거의 동의하시면 저는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김현지 부르자 그러는 거에 동의할게요. 그거부터 하세요. 자, 다음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죠. 그럼 고발 동의하면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자꾸 그렇게 제가 저의 발언 중입니다. 자, 김은혜 의원님 발언할 때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막으면 막으실수록 또 조건을 주렁주렁 달면 다실수록 아 진짜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구나, 만사 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 현통이구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의원님들, 국정감사가 부활한 88년부터 작년까지 모든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 보도자료를 봤지만 총무비서관이 불출석했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허니문이든 협치든 저는 국민이 저희 의원님들께 부여했던 국정감사 기능은 우리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김현지 비서관 말씀 잘하셨어요. 특활비도 그러면 최초로 공개했다고 하면 그 좋은 일을 여기서 밝히시면 되는 게 뭐가 이렇게 의원님들은 두려우십니까? 문고리 권력입니까? 아니면 만사 형통, 인사, 그리고 앞으로 총선 지선까지 이분 휘하에서 벌어질 일이라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이렇게 큰 소리를 막으면 막실수록 의원님들의 두려움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을 지켜주시고자 한다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자 한다면 굳이 불필요한 명분 없는 예외를 둬서 김현지 비서관을 감싸면 더더욱 의원님들의 두려움만 커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걸 이렇게 논의를 길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당에서 반론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수민 의원님,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주신 논점에 대해서만 토론하겠습니다. 그 총무비서관 대신에 대통령실장이 커버할 수 있다는 논리는, 그러면 부처에서도 장차관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안 나와도 된다는 거랑 등가로 치환이 돼요. 저는 그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관례 속에서 헌법이 발전하는 건데, 민정수석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개별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선제적 예방을 하고자 국회 출석을 좀 못하겠다, 이런 공방은 여야 간에 항상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총무비서관이라든지 여기가 출석을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오히려 조금 그냥 왔다 가시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진짜 김현지 비서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괜히 지금 이 덧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존의 관례대로 그냥 왔다 가시고, 왔다 가면 정쟁이다, 왔다 가면 새 정부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못한다. 이게 저는 그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정도로 중요한 분이시라면 정말 총무비서관이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예, 특활비하고 대통령실 생활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뭐 주가 오르는 거, 뭐 대미 협상,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주신 논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가시는 게 무난하실 거로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권유드립니다.
네, 짧게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국민의힘의 그동안 행태를 제가 고발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정부조직법에 무제한 토론을 걸 일입니까? 이렇게 비협조적인 거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총무비서관 부르고 싶으면 이런 거 협조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협조하면 우리도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총무비서관 부르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아까 조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사, 뭐 예산 이런 것들 물을 수 있다.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렇지만 국민의힘 그동안 행태를 보면 당장 내일 일반 법안조차도 필보를 걸겠다는 이런 문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한테? 우리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의 핵심입니다. 무서워서 안 부르겠습니까? 두려워서 안 불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를 수 있지.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요구하니 우리도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요구를 들어주라. 정부조직부에 협조하세요. 그러면 불러낼 테니까. 됐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꿀 정도 감이 아니라 자, 말씀 끝나셨으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회 드릴게요. 우리 먼저 신청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성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대방 의원님이 발언할 때 발언 그걸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희 논쟁을 보고 있으면 아마 어이없어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논리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점과 벗어난 말씀으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 여야 영수회담에 배석을 했었는데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은 가진 게 많으니 양보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 사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30년이 넘게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외를 깨기 위해서는 그런 상식과 보편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과 논리를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반드시 이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사람이 없으면 국정감사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런 논리, 그동안의 관행을 뒤집을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야가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기보다는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한번 반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유상범 의원님 발언 간단 듣겠습니다. 총무비서관 고작 총무비서관 하나 부르는데 정쟁이 나오고 허니문에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고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 우리 다 협조했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검법 그 계약된 부분에 대한 우리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합의가 다 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건 누가 다 파기했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고 비난을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고 이게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 흘린 얘기일 수 있겠죠. 네. 경청하시죠. 남배당 내용도 그렇게 빠삭하게 잘 아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법들, 우리 대법원장 그 뭐 청문회 법사위가 진행 중에 관봉 띠지에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에 아무 내용도 없이 단 4줄을 가지고 4줄에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회의 중에 청문회 중에 일방 통과시키는 이 상황. 그럼 여기서 야당이 어떻게 되면 힘없는 야당이라고 무시하고 짓밟는 이 상황에서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필버를 한다 그래서 100일, 1000일 진행됩니까? 하루만 지나면 민주당 일방 중지시키잖아요. 힘없는 야당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필버이고 지금 이와 같이 여당이 일방 독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하루밖에 못 가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잖아요, 필버. 근데 이 상황을 느닷없이 김현지라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김현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당을 공격하고 거기다가 공당이라고 말하다니요. 민주당이 하는 게 공당입니까? 개딸들이 말만 하면은 다들 꼬리 내려가지고 약속도 파기하는 게 공당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비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노력하고 우리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까지 나간 거 아닙니까? 굴욕을 감수하면서. 잠시만요. 지금 토론을 신청해 주신 분들은 다음에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잠시 중지하고요. 이게 얘기가 오늘은 거수 표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간에 좀 더 협의하셔가지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에 의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더 협의하세요, 두 분이서. 그럼 뭐 최선을 다해서 자 조용해 주세요. 자, 네, 운영위원회에서 품위를 지켜주시죠. 더 두 간사님께서 좀 최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